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는 외국 한 달살이에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찬원 씨는 외국 한 달살이에 크게 공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 한 달살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생활하면서 접하고 각 나라의 속살을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 한 달살이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되지 못하고 선진 문화를 보면서 침을 흘릴 때는 그런저런 한 달살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요즘은 대한민국이 선진 문화의 중심국이 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중심이 되는 한식이 세계 문화의 지금 중심으로 우뚝 자리 잡고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국 나가서 한 달살이를 해야 될까? 또 외국 마트에 한국 음식이 깔려 있는데 굳이 외국 나가서 한국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될까 하는 거에 저 또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찬원 씨도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죠. 그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을 보고 우리는 짐작하고 그 이찬원 씨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찬원 씨는 정말, 그렇죠, 연두색 채반에 나무를 말려먹는 청년인데 어떻게 그 번쩍번쩍 삐까번쩍한 외국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한 달살이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찬원 씨를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기특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소개된 한 달살이와 캄보디아 홍동균, 이찬원 씨가 방콕에 갔을 때 이찬원 씨를 아주 살갑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던 방콕의 홍동균 특파원, 이 홍동균 특파원도 참 좋은 청년으로 보여졌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크라티에라는 좀 시골 지역을 소개를 했죠. 농업이 주업이고 땅이 비옥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좀 생산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뽕로 초등학교, 3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나라의 초록우산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놈펜 왕궁. 저는 이 왕궁 역사를 보면서 늘 마음속에 불만이구나. 5만 평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저 왕궁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됐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거를 보면서 저는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왕조나 종교, 대중들을 위한 문화와 대중들을 위한 임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문화유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표본이 되고 볼거리 정도는 제공하고 있다. 그런 것 이외에 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 또 이색 커피 투어를 했다는데 노굿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살이 특집 파리, 문주씨가 소개를 했죠. 파리는 방사선형으로 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가장 잘 된 것이 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개 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파리는 대학도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에 있는 학교 나름대로 1구역에 있으면 1대학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구역이 가장 중심지역이 돼서 루브르 박물관 등등 문화유적지, 관광지로서 적합한 그런 곳이
파리 1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원룸 한 3-4평이나 될까요? 원룸 3-4평이나 될까 싶은 게 한 달 숙박비가 900만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여기에 파리는 얼마나 생활 물가가 비쌉니까? 적어도 여기서 한 달 살이를 하려면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파리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우리가 뭘 과연 배울 수 있을지 이 또한 저는 회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15구는 현지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파리 1구하고는 조금 외곽에 있는 그런 도시이고 여기에는 한인타운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평 남짓한 2-3평 여기도 될 겁니다. 한 달 월세가 570만 원. 물가를 생각하면 여기는 하다못해 물도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봉이 한 4-5천만 원 되는데 한 달 주거비가 570만 원이 든다면 봉급을 상회하는 그런 돈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평탄할 수가 없다. 생활비가 300만 원이 든다 그럽니다. 현지인들도. 그런데 연봉은 한 4천에서 5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한 달 살이. 맨하탄의 그 가운데 있는 섬 루즈벨트 섬이라고 합니다. 퀸즈 섬하고 맨하탄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루즈벨트 섬. 여기는 단기 임대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숙소에는 뭐 헬스장, 루프탑바, 테라스 등등 여러 가지가 고루 잘 갖추어 있는 숙소이긴 하지만 천문학적인 월세를 내야 됩니다. 12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한 달 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하철이나 자동차, 보도 등 중심지로 뉴욕으로 나가는 그 교통망이 편하기는 하지만 공중 트램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 달 살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문화가 덜 발달된 지역이면 여기 가볼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 좋은 물건 더 많고요. 거리, 밤문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보고 싶겠죠. 그 다음에 식료품, 뉴욕의 식료품에 마트를 가보니, 편의점을 가보니 여기에도 또한 한국 냉동 김밥이 가장 인기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굳이 외국 나가서 한 달 살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은 몽골로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역시 몽골이나 이렇게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지 않은 그냥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면 한 달 살이 문화가 의미가 있다 하겠지만 똑같이 도시야, 세계 도시야 큰 저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곳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문화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그런 문화를 접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미 다 도시들은 도시 문화가 다 통일된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 살이를 할 필요 있을까? 의문입니다.